안세영, 그때 제가 왜 울었냐고요? 장미란 차관 차자가 나눈 60분 대화의 진짜 내용 공개되자 방수현, 김태규 이 정도였어.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등 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며 낡은 관행 혁신과 공정한 훈련 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32개, 종합순위 8위 등 성적도 역대 최고 수준이고 우리 선수들이 세운 대기록도 많다. 대표적으로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등은 어느 나라도 깨기 힘든 전무후무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며 올여름 뜨거운 무더위와 열대야에도 여러분이 있어 정말 행복했다. 팀 코리아, 파이팅을 외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안세영을 향해 정말 멋진 경기, 세트마다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짐작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격려사는 안세영 논란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세영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지원 및 부상 관리 부실, 부당한 관행 등을 비판한 바 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한 국민감사 메달 수여식도 열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으며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도 직접 썼다. 올림픽 15개 종목의 선수 11명과 지도자 5명, 총 16명, 이 대표로 메달을 받았다. 국민감사 메달은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144명 및 지도자 90명 모두에게 제공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스포츠 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과 근대 5종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동메달을 딴 성승민의 지도자인 김성진 코치에게는 직접 메달을 걸어주기도 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장애 판정을 딛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역도 박주효 등에게 메달을 건넸고,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은 서금미 탁구 선수단 코치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2. 국회 간 안세영, 문제 더 커지지 않길, 선수생활 하고파.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안 선수는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돌아온 뒤 공식 행사 참석을 자제해 오던 안세영은 어제 22일 대통령실 주최 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쪽이랑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네,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만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의 요청으로 소속팀 감독,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안세영은 면담 자리에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조속히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도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안세영을 불러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탓하고 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배드민턴협회 등의 오래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음 달 초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도 왔던 5년생 토트넘 12. 손흥민 떠나 배준호에게로 스토크 임대 직전.
애슐리 필립스가 스토크시티로 임대를 간다. 영국 디 애슬레틱의 아담 레벤탈 기자는 23일 한국 시간 스토크는 토트넘 호스퍼와 센터백 필립스 임대를 두고 이야기를 했다. 19살 필립스는 지난 시즌 플리머스 아가일에서 임대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영국팀 토크의 프레이저 플래처 기자도 스토크는 토트넘 수비수 필립스와 임대 협상 중이다고 했다. 이어 24시간 내에 발표가 날 것이다 고 하면서 사실상 임대가 완료됐다고 했다. 필립스는 2005년생 센터백으로 192cm 신장을 가졌다.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고 블랙번 로버스에서 어린 나이부터 뛰어 눈길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 영입이 됐다. 토트넘은 당시 필립스 영입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필립스는 2028년까지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며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니키 판 더 펜이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고 둘이 부상을 당하면 풀백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를 썼다. 에릭 다이어는 구상에 없었다. 겨울에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라두 드라구신이 왔다. 필립스는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해 플리머스 아가일로 임대를 갔다. 해당 팀에서 필립스는 주전으로 뛰면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잔류를 이끌었다. 플리머스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 프리시즌에 합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눈에 띌 기회를 잡았다. 아시아 투어에도 합류해 팀 K리그,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도 나오고는 했다. 하지만 로메로, 판 더 펜, 드라구신이 있는 센터백 라인을 제치기는 힘들어 보였다. 부상을 당한다고 해도 필립스를 기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스토크 임대 추진 배경으로 보인다. 스토크는 지난 시즌 배준호 활약 속에서 챔피언십에 잔류했다. 수비 옵션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필립스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나이는 어려도 지난 시즌 플리머스 아가일에서 활약을 하며 경쟁력을 보였기에 수비 옵션으로 활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손흥민을 떠나 배준호와 뛰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4. 1년 쉰 티 확 나네. 악몽 같은 데뷔전이었다. 호평. 446일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온 다비드 대 헤아가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피오렌티나는 23일 오전 3시 한국 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스타디오 아르테미오 프랑키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푸스카스 FC 에삼에서 3으로 비겼다. 이날 선발 명단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끈 것은 데 헤아였다. 지난 2022에서 23시즌을 끝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데 헤아는 1년 이상의 오랜 공백기 끝에 피오렌티나에 입단했다. 당초 제노아 입단이 매우 유력했으나 연봉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였고 피오렌티나가 그에게 연봉 300만 유로, 약 44억 원을 제시하며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채 첫 선을 보인 데 헤아. 결과는 처참했다. 경기 시작 9분 만에 페널티킥으로 실점으로 허용했고 약 3분 뒤 추가골까지 내주고 말았다. 또한 3에서 2로 앞선 후반 44분. 극장 동점골까지 터지며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경기는 3에서 3 무승부로 종료됐다. 데 헤아의 부진은 기록과 평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데 헤아는 선방 2회, 패스 성공률 73%, 15회 중 11회, 롱패스 성공률 33%, 6회 중 2회 등을 기록했고 매체는 그에게 양팀 통틀어 세 번째로 낮은 평점인 6.4점을 부여했다. 또한 품목 역시 그에게 5.9점의 평점을 매기며 호평을 이어갔다. 충격적인 복귀 전에 팬들 역시 크게 실망한 모습이었다. 영국 더선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데 헤아의 복귀는 악몽으로 시작됐다. 한 팬은 데 헤아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는 11분 만에 2골을 허용했다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팬은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라고 보도했다.